9시간이 넘는 청문회에서 가장 눈에 띈 건 단순한 정치 공방이 아니었습니다. 증인 선서 거부, 주가 조작 논점, 필리핀 자금 전달 진술, 국정원 관련 증언, 그리고 수사 과정 압박 주장까지 오늘은 이 긴 청문회에서 실제로 유튜브에서 바로 확인 가능한 핵심 장면만 연결해서 10분 안에 흐름이 보이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청문회의 분위기를 가장 먼저 보여주는 장면은 시작 직후에 나옵니다. 핵심 증인 측이 공개적인 절차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현장은 곧바로 충돌 국면으로 들어갑니다. 이 장면 하나만 봐도 이날 청문회가 단순 설명회가 아니라 강한 대립의 자리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청문회를 통해 박상용 증인이 했던 발언들은 속기록으로 영상으로 온 세상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틀렸다는 것들이 온 세상에 증명이 되었어요. 박상용 증인은 검사예요. 그렇죠? 검사인데 그 내용들이 온 세상에 나왔어요. 그러면 박상용 증인이 오늘과 같은 날, 지난번도 똑같았고 증인 선서를 하세요. 그리고 위증하지 말고 진실을 이야기하세요. 그런 의미로 증인 선서를 하세요. 그러면 자신의 이야기가 또 세상에 전달되지 않겠습니까? 박상용 검사에 의해 어떻게 수사 과정에서 억울함을 당했는지, 잘못이 있었는지 오늘 그것을 국정조사하는 자리예요. 박상용 증인은 법사위에서 저와 여러 번 만났어요. 여러 번 만났고 내가 질의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번 답변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증인 선서를 거부하는 박상용 증인에게 그 소명서를 지금 제출하세요. 이 장면이 중요한 이유는 이후 나오는 모든 주장과 반박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단순히 무슨 말을 했는가보다 누가 어떤 방식으로 청문회에 응했는가 자체가 쟁점이 됐습니다. 이 사건은 흔히 대북송금 프레임으로만 소비되지만 청문회에서는 다른 질문이 같이 나왔습니다. 상방울 관련 의혹을 볼 때 왜 주가 조작 가능성이나 경제 범죄 측면이 충분히 같이 다뤄지지 않았느냐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사건의 초점을 바꾸는 역할을 합니다. 정치 공방처럼 보이던 이야기가 갑자기 돈의 흐름과 시장 논리의 문제로 이동하는 거죠. 우연일까요? 이화영 피고인에 대한 재판이 선고가 되면 하나씩 쌍방울 김성태의 혐의를 벗겨주거나 조사를 멈춥니다. 그런데 이화영 2024년 6월 7일 1심 선고가 나자 2024년 7월 한 달 후에 115억대 김성태 관련 KH 주가 조작 조사가 중지됩니다. 선물을 하나 준 거죠, 김성태에게. 2024년 12월 19일 이화영에 대한 2심 선고가 이루어지자 그 한 달 후인 2015년 1월 달에 김성태에 대해서 이건 아예 그냥 면죄부를 줍니다. 혐의 없음, 각하, 공소권 없음. 그런데 수원지검은 2022년 10월 달에 이미 자체 내부 보고서에서 제목을 보시죠. 수사보고 쌍방울 그룹의 대북 사업의 목적, 나노스 주가 부양을 통한 시세 차익이라고 분명히 나옵니다. M 프로젝트라고 명명을 했고요. 김성태의 혐의를 수원지검은 알고 있었습니다. 검찰에서 2022년 11월 달에 금감원에 보낸 공문에 보면 피의자 김성태 등이 부정거래 행위, 시세 조정 등에 의한 이런 법률 위반 혐의가 있다. 그래서 금감원에서 나머지 이런 걸 조사해 달라고 공문을 보냅니다. 금감원에서 온 답변은 대검 반부패 비서관을 통해서 대검도 공유를 합니다. 그때 반부패 부장이 아마 신봉수 2022년 6월 윤석열 정권 출범하자마자 발령받은 신봉수 반부패 부장이고 그 다음에 2023년 9월 요 쌍방울에 대한 금감원의 답변이 올 즈음에 신봉수는 수원지검장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쌍방울 요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두지휘합니다. 그리고 그 후임으로 양석조 대표적인 수원지검의 김성태 혐의 문기인데요. 금감원에서 2023년 8월 달에 이 시세조정 혐의가 분명히 있다라고 답변을 보냈는데 수원지검에서 1년 5개월 동안 이거를 뭉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화영 재판 선고가 날 때마다 하나씩 풀어드리고요. 이런 거 지금 증인께서는 직접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원지검에서 금감원에 쌍방울의 주가조작 시세조정 혐의에 대해서 조사하라고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떤 조사를 했고 어떤 자료를 보충해서 수원지검으로 다시 보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금감원장께서는 지금 이런 부분들을 금감원에서 저희가 이만큼 자료를 보냈습니다. 그 자료에 대해서 내부적인 어떤 이것이 분명한 금감원의 당시 자료였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여기서부터 이 청문회는 단순히 누가 연루됐느냐를 넘어서
애초에 수사가 어떤 축을 중심으로 짜였는가를 따지는 자리로 바뀝니다. 청문회를 보다 보면 추상적인 표현이 많아서 따라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간은 비교적 다릅니다. 장소가 나오고 인물이 나오고 돈의 흐름이 언급됩니다. 그래서 시청자 입장에서는 사건 구조를 가장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좋은 파트입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판결문에 적시된 대로 저 재판 받은 거 맞고요. 리오남에게 돈 70만 달러 준 거죠? 돈은 제가 직접 주지는 않았고 돈은 회장님이 전달해 주셨고 회장님 계신 곳까지 안내를 했습니다. 리오남 얼굴 봤어요? 예, 필리핀에서 예. 그날 대회에서 리오남 얼굴 봤다 이거죠? 예. 예, 위증하면 어떻게 되죠? 위증 처벌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 정확하게 방용철 증인이 그날 리오남이 왔고 리오남에게 돈을 줬다라고 증언했어요. 네. 리오남에게 돈을 왜 줬죠? 방북 대가로 드린 거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니까 최소한의 예의로 여기까지만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김성태 회장 재판이던 거기서 제가 증언 쓸 때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방북 대가로 줬다 이렇게 지금 증언했죠? 네. 그러니 여러분이 다 진술 세미나하고 만들어진 거라는 거예요. 양심의 손을 얹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날 봤죠? 예. 그날 봤고 만났죠 리오남을. 네. 리오남을 만났고 그리고 리오남은 어디에 숙식했습니까? 그거는 이제 증언서도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면 다 드릴 리오남은 것 같습니다. 어느 숙소에 묵었습니까? 이호남이 묵은 숙소는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럼 리오남을 어디에서 만났습니까? 이호남이 제가 있는 곳으로 오셨습니다. 리오남 그 있었던 곳은 어디예요? 기록 계신 곳은 달았어요? 제가 모릅니다. 항상 중구에서 뵀을 때도 아니 방용철 증인이 있는 곳으로 왔다면서요 리오남이. 예. 질문이 그분이 계신 곳이 어디냐고 여쭤보셔갖고요. 그랬는데 어떻게 만났냐고 했더니 그 사람이 방용철 증인이 있는 곳으로 예, 왔다면서요. 오카다 호텔 후문 쪽으로 왔습니다. 후문에서 길에서 주었습니까? 후문 입구에서 만났습니다. 입구에서 만나서 후문 입구에서 줬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회장님이 계신 방까지 저는 안내를 했고요. 저는 그 회장님 대신해서 저희 일행들과 행사에 참석했던 사람들 자리로 이동했습니다. 이 장면 때문에 청문회는 다시 구체성을 얻습니다. 누가 어디서 누구를 만났고 어떤 성격의 자금 전달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분위기를 바꾸는 건 스크린 뒤에서 나오는 진술입니다. 이 구간은 시청각적으로도 강하고 내용상으로도 앞선 주가 조작 논점을 다시 밀어 올립니다. 핵심은 2019년 시점에 이미 관련 정황성 정보가 있었다는 취지의 설명입니다. 결국 처음부터 어떤 정보가 있었고 그 뒤 수사가 어디를 받는지로 연결됩니다. 그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2022년 11월에 이 얘기를 분명히 하잖아요. 이 사건은 북한의 문재인 정부와 연결돼 있는 사건이라고 규정을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위원님 담당관이니까 제가 더 잘하니까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담당관은 어떤 일을 했는지부터 해서 좀 설명해 주시 기 바랍니다. 예, 제가 그 안보수 씨의 협조를 받아서 그 일을 직접 했던 담당관이고 2019년 2월 1일자 비밀 보고서를 작성한 그 담당관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은 전혀 관련이 없고 순수하게 그 국정원의 고유의 업무 측면에서 안보수 씨의 협조를 얻고 그렇게 접근을 했던 그 사안입니다. 그래서 정진석 당시 비대위원장님의 그 말씀은 사실과 완전히 배치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주재관님 말씀 들어보면 국정원에서 조사했을 때 이것이 쌍방울의 대북 사업을 이용해서 주가 조작이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났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 제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1월 24일 날 주가가 82%뛴 사실이 있고요. 그 시기에 이제 1월 중순에 쌍방울과 북한의 그 박명철 쪽에 접촉이 있었고 당시 그 김영기 전 통일부 차관이 영입이 되는 그런 대북 소스가 이제 언론에 이제 보도가 됩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많이 뛰었습니다. 예, 사실 이건 알겠습니다. 인위적인 부양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간은 단순 참고 진술이 아니라 앞서 제기된 주가 조작 프레임을 다시 한번 더 받치는 장면으로 기능합니다.